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광고기도 하죠. 제가 작가님들 브랜딩 그리고 프로듀싱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진 작가님, 중견 작가님, 원로 작가님도 계세요. 현재 트레이닝 같은 경우 작가 지망생들에 해당되고 작가님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에 맞게 작가님들의 발전, 성장 그리고 아쉬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폼 항상 공유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짧게 진행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엄청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시를 많이 다녀왔는데 저번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전시 리뷰를 못했어요. 베니스 비엔날레만 해도 1시간 넘어가서. 그래서 밀린 전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주의를 드립니다.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봐주시고, 여러 미술 관계자들 그리고 평론가님 포함해서 교수님들도 최근에 좀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보다 지식 수준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엄격히 경고드립니다. 자, 학고제 갤러리를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눈길에도 두께와 밀도가 있다 라는 테마로 전시 중에 있습니다. 7월 6일까지 하니까 아직 시간 여유가 있네요. 로아정이라는 컬렉티브입니다. 노윤희, 정현석 작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프로필은 좀 준비 안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티스트들이 기존의 언어 체계, 불완전성, 유실된 것에 대한 회복 이런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념 미술을 하는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자료 화면이고 서울문화투데이에서 소개를 했네요. 이번에 그 입구에 가면 있는 이 화로 같은 이 오브제가 나옵니다. 의미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이 달력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레이어가 되게 겹쳐져 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겹쳐지는 레이어를 다 한 화면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는 상상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 파편들이 왜 삐져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겹겹이 쌓여지는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개념미술, 설치미술 이런 아이디어면 되게 재밌는 편입니다. 개념미술 다른 작품들 보면 지루한 작품 꽤 많거든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면 작업이에요. 미니멀리즘 계열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회화로 볼 수가 있죠. 평면이 분할되는 이런 느낌도 있고, 말레비치 이후로 완전한 블랙 추상은 처음 봤습니다. 그 의미는 많이 다르겠죠. 말레비치와 절대주의로 불리죠. 그리고 여기도 글자가 이렇게 뒤에랑 좀 달라요. 그 의도한 게 있겠죠. 칫솔 소금시계 되게 재밌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는 별로 안 떨어지네요. 아직 안 돌아가고 있는데 항상 이 시계가 빗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더 재밌습니다. 이번 전시 하이라이트입니다. 소금질, 자동기술법이죠. 기계적인 자동기술법. 너무 재밌습니다. 소금이 의미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시간성은 분명히 있고, 시간의 흐름, 시간의 자국일 수도 있고. 뭘까요? 이 소금 파편들이 흐트러져 있네요. 그죠? 흐트러지면서 쌓이는 약간 별 같은 느낌도 있고, 상상의 여지를 되게 많이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밟고 내려가 주세요 하는데 이 의도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하지만 굳이 물어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한 채로 모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 설치물을 제작하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작가님인 것 같아요. 예화랑에 이번 전시 오프닝 초대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고 묘하다라는 테마로 박현주 작가의 작품이에요. 20일까지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추천하는 전시입니다. 박현주 작가는 그 물성, 재료 전문가세요. 재료를 엄청 연구한 흔적이 가까이서 보면 보입니다. 작년 키아프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번 다른 전시 때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림 이야기도 듣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 서양학과 출신이고 일본에서 이제 7년 동안 유학을 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에 뉴욕대에서 또 석사 과정을 밟으셨고, 일본에서는 특히 동경예술대학원에서 재료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과도기 때는 약간의 미니멀리즘 계열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세 때의 템페라, 그리고 황금이죠. 황금 금박을 이렇게 입히는 기법을 응용해서 자신만의 추상 작품으로 탄생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확대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작품마다의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황금 반짝거리는 색깔 보면 중세의 이코나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작가님이 기독교인은 아니더라고요. 이건 마치 화강암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전 자연스러운 이런 색깔이 개인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전시 테마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너라이트입니다. 이너라이트 시리즈예요. 그리고 이 시리즈 가까이서 봤을 때 실제로는 조금 더 어둡습니다. 파란 돌 같은 느낌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옆 라인을 황금으로 도배해서 되게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경건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색깔 시리즈 은은하게 색채가 우러나오는 느낌이죠. 박현주 작가님의 전체적인 방향성은요, 항상 빛입니다. 빛을 연구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작업했을까가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각자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양할 거라고 보입니다. 굳이 따지면 단색화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작가님들. 근데 단색화로 분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느낌으로는 돌질감 느낌이 더 저는 매력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황금 느낌도 있고 약간의 마크로스코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명상하는 그림, 명상하기 되게 좋은 시리즈 그림들입니다. 프레스코화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회반죽 벽화 말씀하시죠? 질감이요? 그렇군요. 이번에 유럽 가면 프레스코와 볼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작가님이 작업 방식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때는 좀 이해한 것 같은데 예상은 했어요. 내일 되면 까먹을 거다. 분명히 방송 때 100% 까먹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역시 기억이 안 납니다. 약간 알록달록한 화강암 질감, 깊이감 이런 게 느껴집니다. 템페라를 써서 보존도 꽤 오래 가겠네요. 기억이 하나 났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으로 베이스를 다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치는 데 보면 약간 블랙이 묻어나와 있죠. 그 과정이 보이는 작품도 있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윤종주 작가님입니다. 두 분이 약간 물성 재료를 좀 연구하시는 작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계명대 출신이시고 레이어 반복해서 쌓는 방식으로 그리세요. 20번 반복해서 올리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20개라고 보시면 돼요. 보자마자 신기한 게 이 미묘한 그라데이션 어떻게 느낌 냈을까. 말씀으로는 어떻게 그리신다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제가 이해할 수는 없죠. 직접 작업 방식을 보지 않는 이상. 역시 깊이가 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레이어가 오랫동안 겹치는 스타일이라서 작업도 좀 오래 걸리고, 한 번 칠하면 다음날 와서 보고 또 입히고 말릴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아크릴이 주재료입니다. 미디엄은 섞는데 그 농도는 작가님의 나름의 노하우겠죠. 유명한 예술가 인터뷰였는데 누군지 생각 안 나는데, 영감 어디서 얻느냐는 질문에 영감 따위 없다, 오로지 노동만이 있을 뿐이다. 맞아요. 작업은 노동입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는 일시적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점점 느껴요. 작가의 인생, 그리고 작품을 임하는 그 노동력, 그게 담겨진 게 예술이죠. 그 작가님 인터뷰가 생각난다고 하시네요. 색깔 시리즈는 다양합니다. 근데 이 외곽에 색채가 미묘하게 뭉치는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르면서 액체가 바깥으로 농도가 쏠리는 그 현상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는 아닌 것 같지만 외곽에 메탈 소재를 쓴 거를 보면 약간 미니멀리즘, 도널드 저드가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작품 전체적으로 느낌이 세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의 색채가 이렇게 좀 바뀌면서 빛이 퍼지는 약간 반투명 느낌이 난다는 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아크릴의 장점을 극대화했다고 하시네요. 작가의 정신과 시간이 녹아있는 작품이네요 하시네요. 색채도 되게 감각 있게 쓰십니다. 또 요 메탈 프레임 좋더라고요. 세련된 느낌. 물론 세련된 게 정답은 아니지만요. 작가님의 그 평 굳이 구별하면 한국에서는 단색화 화가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평가를 좋아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소개되더라고요. 되게 세련된 감각을 가진 작가님이란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오랫동안 좀 작업을 쉬다가 최근에 열정적으로 전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제 좀 바쁘셔서 깊은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 여기 빛이 탁 튀어나온 느낌이죠. 바위 틈의 빛, 그게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환권 작가님입니다. 칠판에 낙서하는 소년, 요 작품 이번에 이제 시그니처입니다. 물 조리개로 물 주는 꼬마아이. 이환권 작가님은 경원대 출신이고 지금은 가천대로 바뀌었죠. 여러분, 우연히 작가님과 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2001년도 2년도인가 졸업하셨으니까. 아, 연도 안 맞네요. 졸업하자마자 제가 1년 다녔거든요, 경원대에. 교수님한테 찍혀가지고 탈출했습니다. 추억의 경원대. 제 과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한번 빠꾸 당하고 또 빠꾸 당했나? 세 번째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냈는데 없는 거예요, 작품이. 우리 반 친구들 다 작품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하나씩 비평을 하는데 제 작품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나 올려두고 왔는데 보니까 옆에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 거 버렸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뭘 해코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교수님 눈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냥 멍하니. 화난 것도 아니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냥 아무 표정 없이. 표정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사람 눈 잘 못 쳐다보는데 교수님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냥 쳐다봤어요. 멍하니. 근데 이 반의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제가 뭔 짓 할지 모를 것 같다는 그 공포의 분위기가 느껴졌나봐요. 교수님이 좀 아찔했나봐요. 저를 좀 달래더니 에이 임마 그래서 좀 잘해와 해가지고 뭐 다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계속 쳐다봤어요. 그래서 아 예 하고 나갔죠. 교실 밖을 나가고 그 뒤로 다시는 그 전공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탈출했죠. 근데 제가 홍대를 갔잖아요. 그분이 아주 먼 홍대 산디과 먼 선배님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추억의 학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환권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조형을 만들 때 왜곡을 한 스타일이에요. 3D와 2D의 경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작가 인터뷰 보면 본질과 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미술계 바닥 좁잖아요. 다른 지인 통해서 옛날에 경호대 출신 어떤 작가님이 있었는데 홍콩에서 이제 경매 때 작품값이 10배 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 분이 이한권 작가님인지 몰랐어요. 어제 배웠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 좋으세요. 그래서 되게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고 김세중 청년 조각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긴 야외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제가 작년에 키아프 아트페어에서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예화랑 대표님이 소개했나? 아무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는 어떤 학생 같은, 왼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번 시리즈는 실루엣 느낌도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의 작품들 보면. 그쵸, 재밌습니다. 저거 오토바이도 찍었어야 되는데 이 작품은 찍을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지금 보이네요. 아쉽네요. 그렇고 거의 정면에서 반측 보았을 때의 느낌이에요. 요렇게 찐따가 돼 있죠. 포샵으로 눌린 듯한 형상의 왜곡이죠. 왜곡 기법을 되게 즐겨 쓰시는 작가님입니다. 왜곡된 가족 같다고 하시네요. 가족. 여러 국공립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작가님 이전에 가나아트 전속 작가님이셨고 여러 미술관에 소장돼 있고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대화를 나누느라고 많이 사진을 못 찍어와서 옛날 작품도 보여드릴게요. 이번 전시 말고요. 옛날 작품 재밌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평면이고 위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되게 재밌죠. 이것도 위에서 봤을 때랑 옆에서 봤을 때랑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옛날 작품 되게 실험적이라서 저거 오늘 발견했거든요. 되게 재밌네요. 신기하죠? 무릎 꿇고 있는 이것도 재밌습니다. 포샵으로 쑥 늘리는 듯한 느낌. 작가님 다양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주로 이때는 지인들을 모티브로 많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링이 생각난다고요? 링? 그럴 수 있죠. 경기도 광주에 작업실이 있다고 합니다. 작가님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홍요 김연희 작가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에 있는 스페이스 슈퍼 노말이라는 갤러리예요. 그래서 길상사 바로 맞은편에 있죠.
동국대 출신의 홍요 작가님입니다. 나혜석 미술대전 특선을 받은 이력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구상과 추상 둘 다 시도하시는데 뜨거운 계열이죠. 뜨거운 추상 계열. 자유분방한 되게 회화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색채도 되게 센 편이고요. 그리고 되게 번지는 느낌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까 예화랑 작가님들과는 완전 정반대 스타일이죠. 예. 굳이 따지면 이렇게 엄격하게 나누긴 그렇지만 이런 느낌은 미술사에서 크게 나누면 뜨거운 추상 계열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작품 자체는 표현주의적인 구상이지만요. 그리고 새가 보이는 이런 느낌.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동양화 베이스 알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인데 이런 느낌이 이번 전시 때 좋더라고요. 이 작품이 포스터 메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구상인데 반구상인데 작은 사이즈의 작품이 좀 더 매력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번에 가장 아래층과 그 위층이 카페거든요. 전시할 공간이 오히려 좀 더 많습니다. 가장 아래층에 가장 큰 대작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그곳에 있습니다. 좀 퍼지는 듯한 느낌. 기본적으로 식물을 모티브로 많이 그리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약간 구상인데 약간 추상인 듯한 그 중간까지 그렸을 때가 매력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스피디하게 그린 느낌입니다. 이런 거는 라이브 페인팅 같은 즉흥성 그런 게 좀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식물을 많이 그리시네요. 다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느낌도 좋더라고요. 요 새 시리즈, 작게 그린 시리즈, 요 느낌도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보라 계열이 좀 많이 묻어 있네요. 보라 계열은 불안정한 색깔이기도 하죠. 이 작품도 이번에 되게 좋았습니다. 홍요 작가님은 실제 봤을 때 더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미지보다. 그리고 가장 위층에서 아래층, 가장 위층은 스페이스 슈퍼노말 갤러리 대표님의 컬렉션 공간이고, 바로 밑에 층이 김현희 작가이자 디자이너의 뭐라고 의역해야 될까요? 각자의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거의 다 한국 사람 올 텐데 굳이 영어로 쓸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근데 작품 자체 되게 세련됐습니다. 전통 한국 그 공예를 재해석한 디자인 멋있습니다. 홍대 목적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투명 아크릴로 살짝 비치는 느낌이 되게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되게 모던하죠. 뒤에 병풍도 아크릴로 한 게 좀 재밌죠. 그래서 이전에 몇 개 브랜드와 콜라보 작업도 하셨더라고요. 되게 세련되면서 또 럭셔리한 느낌도 있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보물상자 느낌이네요. 보물상자. 뭐 넣으면 잘 어울릴까요, 여러분? 실제 가구로 쓸 의도일까요? 아니면 작품으로 만들 의도일까요? 실제 쓰다가 파손되면 AS 될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니멀리즘 감성도 있네요. 맞아요. 실제로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투명한 거는 안에게 비쳐서 물건 넣었을 때 산만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까맣게 한 작품도 있고, 이거는 작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영국 작가였나? 대표님 개인 컬렉션입니다. 순간 이번에 이 작가님이 그리셨나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반투명 아크릴이 개인적으로 멋있더라고요. 금괴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다녀왔습니다. 오늘 미나 아트페어랑 아트 페스타 여기 두 개를 다녀왔거든요. 고미술 아트페어도 다녀왔지만 거의 안 찍어서 빨리 보겠습니다. 미나 아트페어인데 작가님 소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그 민화, 그러니까 현대 민화라고 불리죠. 민화 작가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일단은 되게 아름답게 세련되게 잘 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온 거 이렇게 추상 느낌으로 재해석한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전은주 작가님. 저는 이번에 작가님들 작품 약간 이번에 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민화 느낌 덜 나는 작품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그게 더 가치 있을 것 같고,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되게 세련되게 이쁘게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다른 작품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작가님인지가 안 나오네요. 네, 좀 이전 스타일과 좀 많이 달라 보여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도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남정은 작가님. 그리고 한자, 이제 문자도이긴 한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자라고 해서 중국 문자라고 오해하신 분 계시거든요. 한자는 동북아시아의 공통문자지 중국 문자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조금 외국인이 오더라도 꼭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의 한족이 한자를 발명한 게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동이족이 한자 문자 자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계 조상이죠. 대만의 어떤 학자는 한자는 한국인, 우리나라 한민족이 발명했지 니네가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이런 건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물론 주장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역사는 또 평가하기 나름이고, 중국이 동북공정하면 우리는 중국 공정해야죠. 소수민족 공정, 동이족 계열의 소수민족,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오히려 문화적으로 우리가 리더잖아요.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리더잖아요. 최근 문화 트렌드 보면 우리가 되게 유리합니다. 한자 중국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만의 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책거리 혹은 책가도라고 불리죠. 이거를 약간 추상 느낌으로 재해석한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름은 안 보이네요. 팔렸네요. 불경기에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쵸. 동북아시아 요한문명 때, 그때 기원이 이미 됐어요. 요한문명의 그 DNA 조사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상이에요. 요한문명이.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도 요한문명이 그 황하문명보다 더 앞서는 게 증거가 계속 나오니까, 불리하니까 자꾸 우리나라 역사를 편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힌트 주거든요. 우리나라 고대 좀 연구하시라고, 작가님들. 왜 자꾸 조선 성리학 중심의 시대 때의 전통만 연구하냐 라는 거예요. 아쉬워서. 물론 요한문명 때의 문화 미술이 남아있진 않죠, 잘.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데 그거에 엄청난 영감을 받고 발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떠들어라 그래 그럴 수 있지로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가님들 컨설팅 하는데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각성하고 발전하는 작가님들도 많으세요. 작가님들마다 받아들인 건 다르지만 저는 이런 방송 때 힌트를 되게 많이 줍니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힌트를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대다수니까 다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갬성의 책가도입니다. 책가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님들은 이제 꽤 많으세요. 미나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드래곤볼이 연상되는, 이번에 봤던 작품 중에 스케일감으로 압도를 하는 김도윤 작가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숙명 미래교육원에서 나오셨네요. 이런 느낌도 많고, 저는 일부를 담았지만 이번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세련되고 이쁘고, 벽에 걸었을 때 오히려 일반적인 아트페어에 동시대 예술 하는 분들보다 벽에 걸어놓기 더 이쁜 작품들 많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 되게 세련됐죠? 이 작품도 은은하면서 세련된 현대적인 감각도 보이시고, 임진성 작가님이십니다. 이것도 다른 미나와 느낌 달라서 좀 가져왔어요. 팝 같은 느낌으로 재해석한 작가님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왜 미나 이번에 아트페어에서 그나마 미나와 좀 많이 다른 작가님들 좀 소개해 드리냐면, 우리 조상들이 약간 지금 시대 태어나신 다음에 미나를 시도하신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솔직히 조선시대의 미나는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생각해 봐야죠. 조선시대에 유화있고 아크릴 있었으면 이렇게 그렸을까요? 일반적인 미나 스타일로 안 그렸을 거예요. 캔버스가 있다면 다르게 그렸을 겁니다. 지금 시대 미나는 동시대의 예술 그 자체예요, 솔직히. 미나가 현대의 의미가 있으려면요, 과거의 소재를 그리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옛날 소재잖아요. 산, 강, 십장생, 책거리 다 과거에 갇혀있단 말이죠. 좀 다르게 재해석하는 작가님들도 이제 일부 보였는데, 그런 작가님들은 일반 회화 아트페어에 나오는 게 나아요. 그리고 미나 몸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좀 깨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현대에. 과거에 갇히면 미나가 미나로서 의미가 다 있다고 봐요. 그냥 장인일 뿐이죠. 옛날 스타일로 그리면. 장인과 동시대 예술가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대를 그려야 의미가 있어요. 재료가 옛날 스타일과 어울리니까 자꾸 재료에 맞춰서 주제마저 거기에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동시대에 맞춰야 의미가 있죠, 미나도. 미나 작가님들도 이제 재료도 이제 벗어나서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갇혀서 그냥 장인이 될 뿐이에요.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약간 좀 끼리끼리 문화잖아요. 미술계가 특히 그 친한 그룹끼리만 교류를 합니다.
인사동 대관전시 보면 다 어떤 협회식으로 그들끼리만 막 어울리고 막 박수치고 케이터링해서 와인 한잔하고 이렇게 축제를 즐기세요. 적당히 끼리끼리 어울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폐쇄적인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흐름, 동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면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트페스타 서울 세트에게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와, 메인 포스터 작품으로 선정됐네요. 여기 스페인 세고비아 알카사르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이선영 작가 작품입니다. 이게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정혜광 작가인데 인스타 통해서 많이 보이길래 알았습니다, 이전부터. 근데 인체를 극사실주의로 그리고 또 분위기는 초현실이라서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작품에 대한 호불호는 각자 좀 평가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잘 그려서. 네. 그리고 에로티시즘이 엄청 강하게 녹아있죠. 국제적으로는 에로틱 좋아합니다. 그리고 젠더, 퀴어 작가를 되게 좋아하니까 또 극사실주의 에로틱 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설마 이 정도 소개했다고 노란 딱지 붙진 않겠죠. 네, 엄청 잘 그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이 정도 되면 극사실주의 하시면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꽤 있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박화수 작가님의 요 동그라미 요 반짝거리는 시리즈도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지는 기법 김미애 작가, 그리고 갤러리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저번 아트페어 때 인사드린 프랑스 갤러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계시다가 올해 말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트페어가 취향이 비슷한지 몰라도 스타일이 좀 많이 비슷해요, 다른 갤러리들이.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근데 좀 다르다 싶은 갤러리였어요. 아르카르 라뚜르라는 작가님입니다. 프랑스계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가님입니다. 그 잉크 프린팅을 추상화하는 작가인데 이게 주목받아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차 디자인, 그래픽 부분이겠죠. 그래픽 디자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와인 디자인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되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로베르 부르로와 구상이긴 한데 여기 안에 그 마띠에르 유리 조각 같은 거를 섞어서 그린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멋있죠? 그리고 토지 초이라는 한국계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님입니다. 마띠에르 느낌이 재밌더라고요. 몽환이 키워드더라고요. 이런 느낌. 그리고 디렉터스 픽 알베르 키 작가님 초대로 이번에 갔거든요. 아트테이너 약간 기획사면서 전시도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모르지만요. 파펜연준 소속이라고 합니다. 파펜연준 그 엄청 춤 잘 추시는 그분, 알베르 키 작가님 인스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죠. 오전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알베르 키 작가님 작품 되게 많이 팔렸습니다. 빨간 딱지 안 붙어 있는 이유가 작은 시리즈 엄청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팔리면 바로 교체하고 해서 꽤 팔리셨더라고요, 불경기에. 저도 요즘 미술계 사정을 좀 다 들어서 아는데 진짜 최악이에요, 미술 시장 지금 엄청 불황입니다. 그래서 아트페어 되게 많은 갤러리가 적자인 거를 알아요. 제가 작가님 선전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구동화 작가님, 인스타 마파라는 사이라서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면서 딱 찍어왔습니다. 작가님 파이팅.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나가다가 극사실주의 계열의 현덕식 작가님 작품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 작가님은 제가 멘션 갤러리 전시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다운 작가, 되게 섬유를 되게 세련된 스타일로 이렇게 추상화하는 작가님입니다. 또 섬유를 레이어로 딱 쌓는 듯한 느낌. 이번 오전에 제가 원래 아트페어 열심히 안 보거든요. 어떤 작가만 소개하고 좋은 작가만 소개하냐, 전혀 아니에요. 그냥 훅 보다가 놓쳐서 못 간 동선도 있어요. 후루룩 갔다가 눈에 보이네 찍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게 뭐 제 취향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냥 랜덤입니다. 우리나라 아트페어 맞아요, 너무 많아요. 비엔날레도 너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아트스페이스 서촌 경복궁역에 내리면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카페이면서 또 전시 공간이에요. 갤러리는 아닌 것 같고 판매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온 작품들, 해우 작가님 섬세한 느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유가월 작가님 마블링 퍼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슈퍼노말 갤러리에서 한번 배웠던 최나무 작가님, 귀여운 갬성,
도깨비불 작가님이죠. 그리고 퍼진 듯한 이진희 작가, 알록달록 청기사파가 연상되는 색깔이네요. 그리고 되게 뭔가 파격적인 거친 느낌의 시연 작가, 그리고 숲 풍경이지만 여기 안에 정밀한 묘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선민정 작가님 작품, 그리고 묘한 중독성 있는 이 표정 정다원 작가님, 그리고 최혜원 작가님 초대로 이번에 갔거든요. 동양화 베이스인데 여기 숲이란 주제로 여기 안에 원시적인 본성, 약간의 초현실주의도 있고 야만의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우연히 얼룩이 보이면 이렇게 연상되는 것을 약간 다다이즘 스타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그리는 스타일로 그리세요. 알고 보면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보이는 구성, 이소윤 작가, 그리고 이 비주 작가, 이름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간판 감성 좋은데 왜 하필 이름이 우리나라 말고 홍콩인지 중국인지 여기를 그렸을까요? 이국적인 걸 좋아하시나봐요. 그리고 최소망 작가, 하선영 작가님, 이번에 기획하신 분이 홍성용 작가님이자 이 공간의 약간 오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유분방한 추상 계열로 작업하는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대화랑 김기린 작가의 작품이 지금 전시 중입니다. 이렇게 단색화로 많이 분류를 하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커피콩 같은 느낌도 있어요. 요거 특히 가까이서 보면 볼록볼록 커피콩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단색화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현대화랑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덥죠? 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이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